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현직 부장판사님이 네. 법원 이제 내부 게시판 있잖아요. 네.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나오고 난 뒤부터 거의 뭐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 네. 무죄를 판결해가지고 대법원 가면 다 이제 유죄의 취지로 네. 파기환송돼서 돌아온다. 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늘상 성인지 감수성에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이제 유죄 판결만 잦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사실 했었잖아요. 현직에서 법원의 부장판사님이 자기의 위치와 실명을 공개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썼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급심 1심이나 2심 판결들도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맞아요. 그런 하급심 판결의 판사님마저도 대법원 판결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뭐 판결의 그 기조나 성인지 감수성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태도가 현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인정하고 법률 판단이 별개가 돼 있지 않고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하느냐 아니면 부인을 하느냐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금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죄 주장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부장판사님께서 써주신 글은 약간 저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요. 왜요? 그 부장판사의 입장이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들이 선고할 거를 보니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건에 어떤 선고를 해야 될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거를 대놓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판사가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을 판결할 때에는 내가 1심 판사라고 한다면 항소심 판사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됐고 뭐 깨질지 안 깨질지 여부는 사실 무관하게 자기 소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또 이제 판사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인사고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돼가지고 이 사건이 판단이 될지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글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연히 대법원의 그 기조가 약간 그 증거법 원칙에 맞지 않는 진술만 가지고서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고 뿐만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판사의 그 태도나 그 글의 내용 면면들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하는 말이지 그렇죠. 판사가 해야 될 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네. 법관이 관료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실 법관들이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막말로 나 못 벗고 나오면 바깥에서 변호사 해도 되니까 네. 소신껏 판결하는 게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판사들이 원래 공무원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계산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사실 많아졌잖아요. 아니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판사들은. 송 변호사님 판사하세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시시해 왔어요. 이게 사실은 법원 내부 게시판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기사가 이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이거 판결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무조건 대법원 그 판결의 기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인지 감수성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하고 형평성이 없어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당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 다른 증거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잖아요. 아주 간접적인 증거들로만 그렇죠.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죄 선고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유죄 선고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반대로 가해자의 진술도 아주 일관되고 가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뒷받침되는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증거가 충분한 것들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원래 유죄 판결을 하려면 10중 8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성범죄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에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대여를 하다가 만나서
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은 갖지 못하고 이제 여성이 먼저 나가게 됐는데 바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요새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기조에 따르면은 이 상황만 말씀드렸을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사건이라고 할 말이 없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응 방향이나 현출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그런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올라온 사건들을 보니까 경찰, 검사, 1심 법원 판사, 2심 법원 판사의 올바른 판단에 따라 가지고 뭐 결정이 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게 지금으로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사실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대법원의 판사님들의 기조가 어떻든 간에 뭐 하급심 뭐 판사님들이 그 소신껏 판단하면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조민구 변호사님 생각 비춰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나올 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또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부장 판사님이 올린 글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또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